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잠깐 뭐 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예제보다는, 죄송합니다. 그 기초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예제 위주 중심이었고,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그 집약된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는 있었지만, 네, 어, 이번 그 새롭게 시작하는 네, 라이노 프로그램 기초 관련 영상들은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노 모델링을 기준으로 우선 기초 내용을 먼저 다루게 될 거예요. 다루면서 이제 모델링에서 프린터에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기초 내용은 그 뭐 라이노 기초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일단 기초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아마 이제 프린터가 사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떻게 출력이 잘 되는지 또는 모델링을 네, 슬라이스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들에 어떻게 그 넣었을 때 출력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시간은요, 그 라이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대략 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그 라이노를 설치를 하시면 원래는 이 그 패널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메뉴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별도로 모아놓은 메뉴이기 때문에 이 메뉴가 이 버튼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 뭐 특별히 또 오랜만에 이제 하려고 그러면 잘 찾기 이제 그 자주는 안 쓰이지만 혹시나 이제 찾으려고 보면 또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버튼들,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여기에 모아놨어요.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모아놨겠죠. 보시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뭐 없는 게 낫긴 한데 워낙 자주 써서 여기다가도 추가를 그냥 해놨습니다. 물론 뭐 이 중에는 단축키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네, 뭐 우선 이 버튼들을 우리가 뭐 일단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버튼을 사용하시는 게 기초 과정에선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물론 다 버튼들이 별도로 있지만 이 버튼들을 다 여러분이 그 외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모아놓고 필요하실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버튼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이런 버튼들을 찾았을 때 네, 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다 갖다가 넣으면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모아놓은 거고 쉬프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하면 바깥에 끄집어내면 지워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고 이 버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떠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이 버튼을 이제 저장하거나 뭐 별도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요거 만드는 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요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이 버튼을 어떻게 그 여러분이 그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엉클 자료실 여기 가셔서 여기서 음, 어딨나 네 엉클벅스 툴바 만들기 요거죠. 요거를 클릭하셔서 요거 이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 있는 첨부 파일
네, 요거 첨부 파일을 내 PC에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자, 이 내 PC에 저장된 이 파일을, 네, 이 파일을 잘라내기 하셔서 문서 쪽에다가 갖다가 여기다가 내 문서, 네, 거기다 갖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넣어주세요. 지금 뭐 여기다 넣지 않으셔도 되고 다른 데 넣으셔도 되는데, 쟤는 그냥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쉽게 여기다가 내 문서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제 참고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툴바 레이아웃에 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툴바에 툴바 레이아웃, 네, 툴바 레이아웃이 뜨는데 저는 여기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처음이라면 이게 여기 밑에 있는 4개가 없을 거예요, 요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일 오픈하기 해주시고, 네, 이걸 어디 가서 찾아보냐면, 저는 지금 딴 데 들어가 있는데, 아까 어디였죠? 내 문서. 자, 여기서 이제 내 문서에 가셔서, 네, 내 문서에 가셔서 요걸 찾아서 열기 눌러주시면 요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이거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이 창이 뜹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우측 클릭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우클릭 눌러준 다음에 여기 쭉 찾아봐도 네,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요 툴바를 생성해 주시고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네, 좀 더 작업하시는데 좋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툴바 생성하는 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스탠다드로 여기는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쓰고, 네, 요거 같이 쓰고, 요것도 같이 쓸 거예요. 저는 이제 요거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조금 넣을게요,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모델링 하시다가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키 누르고 버튼을 여기다 갖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버튼들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까지 사용하면 거의 이제 대부분 여기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줘야 될 거는 옵션에 가셔서 유닛을 한번 봐주는 게 좋겠죠. 유닛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다루면 알겠지만 밀리미터인지 또는 뭐 센티미터인지 메터인지 킬로미터인지 인치, 피트 뭐 이런 이제 각 이제 유닛들이 있어요. 세계 표준이라고 하는데,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터법에 하니까 밀리미터, 뭐 센티미터, 뭐 미터, 킬로미터 이제 고로 단위인데, 간혹 이제 다른 인치, 피트로 작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다른 파일 간에 호환할 때 서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해 주세요. 물론 이제 기본은 아마 밀리미터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밀리미터 정도 봐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돌리는 방법, 네, 이제 화면 움직이는 거 설명을 좀 할 건데, 스케치 죄송합니다. 스케치업 말고 라이노에서 이제 퍼스펙티브 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고, 라이트를 클릭하면 라이트가 파란색 되고, 탑은 탑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면을 클릭하면 그 화면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화면을 누르고 이렇게 돌리시면, 팬이라고 하죠. 이렇게 화면 이렇게 돌리는 거, 예,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의 휠을 돌려주시면 줌 인, 줌 아웃. 예.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버튼과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손바닥 나와서 이렇게 화면을 밀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뭐 쉬프트하고 알트를 누르면 이제 락이 걸려서
뭐 위아래로는 안 되고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다던가, 또는 위아래로만 움직일 때 또 눌러 놓으면은 좌우로 안 되고 뭐 위아래로만 돌려볼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굳이 네,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화면에 제가 간단하게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보면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박스를 클릭하고,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 그럼 이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자, 평면, 2D 평면이 그려지고, 자, 클릭 한 번 더 하면 이제 사각형은 고정되고, 그 다음에 위로 입체가 만들어지죠.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 보시면, 네, 마우스를 밀어 올리면 이제 입체가 됩니다. 그래서 입체가 돼서 클릭해주면 이 입체가 나오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걸 보이는 화면 이게 그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4개 이게 사분면이, 나머지 공간이 다 작업하는데 좀 너무 좁죠. 이 부분만이 지금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커집니다. 다시 또 이쪽 더블 클릭을 하면 화면이 작아지고요. 그래서 화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 보는 방식이, 저 같은 경우 지금 와이어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네, 요 화면을, 그러면 쉐이드 뷰폴트라고 되어 있어요. 쉐이드 뷰폴트.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쉐이드 됩니다. 입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저랑 느낌이 조금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픽 카드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지폴스 계열 쓰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지폴스가 아닌 라데온 계열이나 뭐 다른 거 쓰시는 분들 요거 조금 다를 거예요. 화면 뷰 보이는 상태가.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다르다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꾹 눌러 보시면 이제 반투명하게 볼 수도 있어요. 내부가 보이죠? 네,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반투명하게 겹쳐져 보이는 경우에 조금씩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별 의미 없죠. 박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잡해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에 뭐 클릭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부 여기 중심점을 클릭해서 또 이쪽을 클릭하는, 내부에 선을 하나 그리고 싶다 그럴 경우는, 예, 이런 걸 사용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뭐 얘를 왼쪽 버튼 누르면 다시 쉐이드, 우클릭하면, 네, 마우스에 우클릭. 네, 라이노에서 잘 보면 이거 여기다 갖다 대면 그 설명이 있는 그 팝업 메뉴가 살짝 떠요. 저렇게 노란색으로. 저때 보시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따라 명령이 다르죠. 그래서 왼쪽 버튼 쉐이드, 우측 버튼 와이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막 있어요. 그런 게 몇 가지가. 네, 요거 카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로테이트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볼이라고 하는데, 건볼, 이 군볼인지 건볼인지 뭐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고요. 건볼, 요거가 사실 이제 기존 라이너스 쓰시던 분들은 이걸 잘 안 쓰시는데, 오래전부터 쓰셨던 분들은 이게 그 버전 업되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볼 이거를 안 쓰시려면 이걸 끄시면 되고, 예, 쓰시려면 이걸 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맥스를 주로 사용했었던 때가 있어서, 그때는 이 맥스는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좋은 점은,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메뉴가 떠요. 입력란이. 여기다가 입력을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네. 다시 50 정도 입력할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예, 상대 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치에서, 네, 이렇게 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라운드진 부분은 클릭하면 각도입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 뾰족한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이고, 뾰족한 방향 뭐 아닌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뭐 50도 하는 게 낫겠죠. 45도 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2배, 이렇게 뭐 아니 2배가 20배 이렇게 커지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 이게 이제 또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그리드가 이렇게 될 때는 바닥면으로 빨간색, 녹색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녹색, 파란색 보이죠. 얘는 이제 요 면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면으로. 요 화살표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네, 그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생겼어요. 예, 잘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녹색 축이고 빨간색 축이고 뭐 얘는 파란색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 X, 이게 뭐 Y 뭐 이러면 얘는 Z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 보면 또 하나의 X, Y, 이 Z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오브젝트가 가진 축 또는 로컬 축 그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월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이노라고 이 공간 안에 라이노 작업 환경 안에 얘는 원점 0이에요. 0. 0이라는 점 000 점이 있고 이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교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실 안에서 또는 방 안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종이를 만들어서 뭐 종이를 이제 잘라서 박스를 만든다던가 할 때 박스를 제가 만들어 놓고 이 공간 안에 벽이랑 평행하지 않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위에다가 놨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이 안에 있는 자기의 축, 그러니까 종이의 옆면 라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축이 이, 이 바닥이나 월드 평면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교실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그러면 제 앞면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돌면 자기가 보고 있는 앞면이 계속 바뀐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델링이 이제 가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축이 생겨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방향은 이렇게 틀어놨지만 월드 축에 의해서 여기 녹색이나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걸 자꾸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요거 흰색 버튼 같은 거 눌러 보시면 네, Align to Object 이런 게 있고요. 네, 뭐 아이고. 또는 Align to 네, C Plan 그다음에 Align to World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축이 바뀝니다. 됐죠? 네, 이렇게. 그래서 또 Align to Object 하면은 오브젝트의 축에 맞춰지고요.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또 월드로 해놓으면 월드 축에 의해서 또 움직이고요. 네, 요거의 차이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월드 개념과 로컬 개념은 이제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면에서의 월드는 이 면에서의 그 로컬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거니까 제가 이 면에다가 뭘 뚫고 싶을 때는 이 면에 맞춰가지고 그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하고 나중에 이제 C플랜이라는 개념도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네, 이제 지금 좀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보를 잘 활용하면 네,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스냅 이게 이제 사실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오스냅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 이제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켜놓고 사용을 하고요. 주로 켜놓고 사용할 때, 네, 네, 주로 켜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거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 거 포인트 있고, 니어 포인트, 뭐, 미드 포인트, 센터, 인터, 쭉 있는데, 그냥 저처럼 체크해놓고 쓰시면 제일 무난해요. 근데 이제 가끔 필요할 때, 뭐, 니어는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고요, 저는. 그리고, 네, 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 조금 켰다 껐다 이렇게 하죠.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스냅이라는 건 이렇게 엔드포인트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스냅이라는 기능이 오스냅이 없으면 여기 점을 못 찍잖아요. 네, 뭐 확대를 해서 아무리 확대를 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다고요. 제대로 못 찍고. 그래서 이제 스냅을 찍기 위해서 오스냅을 켜줘야 정확하게 자석처럼 여기 갖다 붙죠. 그래서 이제 스냅은 잘 보시면 어떨 때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가상 보조선까지 그려져요. 이 보조선이 그려지는 거는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쪽에 갔다가 또 이렇게 해놓으면 포인트가 흰색으로 바뀌면서
또 여기도 이렇게 보조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네, 아까 얘랑 얘 보조선이랑 두 개의 보조선의 인터섹트를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선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작업하는데 되게 편합니다. 네, 그 보조선은 왜 나왔냐면 이 스마트 트랙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보조선 아까 뭐 이상한 거 안 나와요. 그쵸? 네, 안 나옵니다. 스마트 트랙을 켜면 네, 이렇게 보조선이 연장 보조선이 나오고 때로는 뭐 평행한 보조선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네, 좋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요거까지만 하고 기초 영상을 마무리 일단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자, 프로젝터 요 부분을 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켜졌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가 켜졌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놨으면 이게 지금 퍼스펙티브는 3차원 공간이에요. 근데 얘는 2차원 공간이죠. 자, Z값이 있지만 줌아웃을 이렇게 해서 Z값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어쨌든 평면이라는 거죠. 자, 여기는 3차원 공간이고 자, 움직임을 통해서 제가 무브 버튼 여기 있는 무브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제가 여기 있는 포인트를 찍어서 요 모서리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은 걸 하나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제가 Alt 누르고 복사된 걸 요 건물을 움직여서 복사를 했는데 두 개가 똑같아 보여요. 그쵸? 두 개가 똑같아 보여요. 물론 이제 지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붙여놨다면 자, 분명히 똑같죠 얘는. 근데 얘는 다르다고요.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도 또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얘는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얘는 Z값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자, 얘를 여기다 갖다가 똑같이 얘처럼 모양 붙여보고 싶은데 얘 프로젝트가 꺼져 있으면 이렇게 그냥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무브 버튼 클릭하시고 요 모서리를 찍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자, 어떻게 붙죠? 네, 갑자기 Z값까지 변해서 여기에 딱 붙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붙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모양이 같지만 지금 갑자기 여기서 위로 갔다가 위에 붙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붙었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붙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랑 여기서는 전혀 변화를 못 느낀다고요. 여기서 작업할 때. 그래서 이 프로젝터를 켜주시면 3차원 공간에서 붙는 게 아니라 2차원 공간에서만 붙여줘요.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보시면 요렇게만 붙여준다는 거예요. 예, 이해 가세요? 네. 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붙이는 거랑 다시 프로젝터를 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 예,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틀린 이유는 이제 이 프로젝터라는 거는 켜놓으면 진짜 3차원 공간에 점과 점을 붙여주는 거고 프로젝트가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요 평면 상에서 위치만 이동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Z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정도 이해해 주시고 기본 기초 영상은 네, 여기서 이제 일단 1차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